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요즘에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13일 지났죠, 그죠? 12일 정도 지났는데 역시 개별주들이 수급이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농업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쭉 돌고 있는데 정부 정책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쟁 수혜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좀 흐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과열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조금 가긴 가는데 좀 버벅거리고 있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잘 읽어내기만 해도 돈을 잘 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네, 천천히 들어보시고 네, 좀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확실히 줄이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필명 이렇게 보면 다 이제 낯익은 분들이 많고 네,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있겠지만 네, 뭐 옛날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들도 이제 이 시장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주시장도 좀 많이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지 않았나.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요. 네. 안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일단은 이제 지수 뭐 잠깐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특징주 몇 개, 대형주 특징주 몇 개 얘기한 다음에 어제 용산 얘기했었죠. 용산 이전 얘기. 오늘 용산 얘기로 또 시작을 해서 사료주, 비료주, 농기계, 지방선거 관련주, 철강주, 시간의 강세 종목 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카라님하고 여기 제이크님, 아카시아님, 윤수키님 어서 오세요. 네, 윤님하고 수은아님, 정영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좀 보죠. 진짜 봄이 왔어요. 네, 주식시장도 봄이 왔고 주식시장은 이제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금리 인상 됐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살짝 한 번 더 꺾었다 가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 시원하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지션이 약간 애매해요. 그냥 뭐 설령 약간 내려와도 뭐 이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뭐 아직 방향을 잡아주지 않았다. 예,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은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오토바이 승마 자세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애매해요 지금. 네.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이용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뭐 미리 얘기는 해드렸지만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약세였어요. 조금 마이너스 0.4% 조금 이렇게 약세였었는데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이 어제 좀 하락을 좀 했죠. 블록딜 이슈가 있어서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어제 시간에서 블록딜 때문에 급락을 좀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 급락 출발해서 좀 분위기가 좀 쌓였죠. 이 외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이 나왔고요. 셀트리온이 빠지니까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빠졌겠죠. 그래서 코스닥 2종목인데 이게 오늘 아침 시가가 종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 급락 출발했고요. 네. 싱가포르 이제 국부펀드인 테마색에서 이제 대량으로 블록딜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주는 이게 다예요. 뭐 대형주 삼성 SDS도 급락하긴 했는데 그것도 블록딜이긴 한데 정부의 상속세 내이라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건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용산 얘기 좀 할까요? 네. 용산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제 메인 뉴스가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냥 어제 일로 끝나면 좋은데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이제 무슨 국무회의 하면서 또 뭐 몇 마디를 했어요. 또
예, 모르겠어요. 뭐 여러 판단이야 여러분들이 뭐 하시기 나름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끊어지질 않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용산 얘기가 오늘도 이제 더 나왔는데 뭐 중요한 얘기만 좀 몇 개 추려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정치 방송이 아니라 주식 방송이니까 주식 관련된 얘기로만 해볼게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용산 얘기를 지금 그 누가 자꾸 분란 일으키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청와대의 참모진들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몇 마디 더 했거든요. 말을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해결책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낮에 국방부 이제 이전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랑 참모 차장 별 3개짜리 3스타인데 불러서 이제 그 공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를 이전하면은 안보에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물어봤더니 국방부 장관은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청와대 편 대통령 쪽 이제 유리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큰 우려 좀 우려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별 3개짜리 참모 합참 차장 넘버 2죠 거기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적인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문제 없다고. 영어로 얘기하면 no problem로 문제 없다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정치적인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군인은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계속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안보 얘기를 이제 핑계 삼아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좀 시끄럽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마지막으로 보는 뉴스가 그 7시에 제일 뉴스 빨리 하는 게 채널 A 뉴스거든요. 네. 나머지는 보통 8시나 그 9시 하기 때문에 저녁 뉴스요. 네. 못 보는데 이제 7시 뉴스를 좀 보고 들어요. 채널 A 한 10분 정도 보고 들어오는데 앞에 보니까 그 얘기가 돼요. 그 서로 이제 청와대하고 윤석열 쪽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청와대 이전하겠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방 놓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건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누굽니까 저기 윤석열 씨 쪽에서는 5월 10일 날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완전 개방할 건데 그 김정숙이죠. 네. 부인하고 사는 관저 있죠. 거기도 5월 10일 날 바로 공개한답니다. 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네. 바로 다 공개한답니다. 네. 5월 9일까지 살다가 나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사람들이 살던 데입니다. 이러면서 다 만인 앞에서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또 얼마나 또 저기 그죠? 네. 저기 하겠어요. 신경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되셨으면 저기 1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걸 잘 눈치껏 그죠?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입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면 뭐 못하겠습니까 저도? 네, 저도 아는 게 많은데 근데 요까지만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말로는 만나서 합의하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서로 해방 놓고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젯밤 12시까지 살던 집을 그 다음날 아침 9시 딴 사람들한테 공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난리 나지? 네, 안 그러겠습니까? 청와대에 지금 있는 김정숙이라는 사람 옷 산 것도 지금 공개 안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해도 안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살던 집을 바로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짐 뺀다고 정신없겠네요.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자 보시죠. 지금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용산 관련주들을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끝났느냐 안 끝났습니다. 어제 자연과 환경 얘기했었죠. 이게 용산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 한 건데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그러는 바람에 마이너스 1%에서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 최대 고점은 플러스 5%, 최저점은 마이너스 6%,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3%에 끝났어요. 거래는 그냥 어제만큼 나왔고. 근데 이게 자연광경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여기 저점 대비 따지면요, 저점이 대충 1,100원이거든요. 여기는 2,200원 조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대충 100%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자연광경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고점이 여기잖아요. 2,180원 정도죠, 대충 여기.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유상증자하기 전에 고점, 즉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전에 매물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연광경은 지금 할 만큼은 다 했어요. 용산 얘기 뭐 그 정도 나왔는데, 아무튼 이건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이 세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못 간 거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추가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 나와봤자 한두 방인데 안 나오면 이제 저기 다시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광경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 목표는 채워놨다. 네. 사람이 이제 배고프니까 점심을 먹었어요. 네. 일단 허기는 이제 달랜 거죠. 네. 밥을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숟가락 놓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관련주도 오늘 거의 다 눌렀고요. 어제 뭐 얘기했었던 뭡니까? 잠깐만요. 그 서부 TN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어제 음목 나오고 또 나왔어요. 마이너스 3% 정도. 네. 거의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국보 디자인 이런 거 있죠. 예, 이것도 어제 양봉 나오고 오늘은 살짝 눌렀죠. 마이너스 4%. 끝난 건 아닌데, 예. 하여튼 지금 서로 치고받고 또 싸워요. 네.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정책주 순환매에 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센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주겠죠. 예. 원자력 관련주도 있는데, 원자력 관련주는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동산 관련주 중에서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최근에 부동산 관련주 윤석열 씨 당선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정책주들이 막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건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 바뀔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이렇게 먼저 봐야 될까요? 종목명을 한번 쳐보실래요? 네, 부동산 관련주예요. 건설주가 될 수도 있고, 건자재주가 될 수도 있고, 설계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나만 찍어보세요. 자, 찍어보세요. 평상시에 종목 얘기 제가 하는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오늘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종목 회사 이름을 얘기해. 회사 이름을. 네. 회사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회사 이름. 여기 신원종합건설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회사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어떤 종목을 가장 지금 먼저 보고 있어야 될까? 누굴 보고 있어야 될까요? 예, 특수건설, 신원종합건설, 신원종합개발 아니에요? 네. 네. 하얀테끼님 자꾸 저 헷갈리게 하실래요? 뒤에 카라님도 헷갈려가지고 신원종합건설이라고 하잖아요. 신원종합개발. 그죠? 네. 그죠? 네. 순간 저도 헷갈렸어요. 네. 신원종합건설인가? 네. 신원종합개발이에요. 네. 또요. 특수건설, 일선건설. 네네. 괜찮아요. 네.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합니다. 네. 삼목에스포? 네. 또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딴 것도 없어요? 범양건이요? 범양건형은 별로고. 네. 너덜너덜하잖아요, 그죠? 네. 이름도 안 예뻐. 네. 동아지질은 별명이 찌질이에요. 찌질이.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동아지질은 별명이 찌질이에요. 자, 그만 찍으셔도 되고 이제. 네. 동아지질은 별명이 찌질이라니까요. 맨날 좀 그래요. 가기는 가는데 맨날 특수건설 그늘에 살아요. 특수건설이 항상 세게 하고, 동아지질도 같은 업종인데 조금 그래요. 항상 약해.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농담 삼아 그래요.
자 보세요. 어이구 예. 더 찍어주셨네. 홈센터 홀딩스. 그래요. 다 보자고요. 네. 자 이제 그만 찍으세요. 이제 한신공영까지. 오케이. 한신공영. 자 뭐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었다가 살짝 누리면서 눌림목 나오죠. 특수건설. 살짝 들었다가 거래가 감소되지만 주가는 횡보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부르죠. 특수건설, 한신공영 또 아까 뭐요? 신원종합개발. 오케이. 신원종합개발도 붕 띄워서 뭐하고 있어요? 거래는 급감하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계룡건설 좋아요. 네. 계룡건설 네. 코브라처럼 탁 머리를 들고 돌리고 있죠. 예, 눌림목이라고 불러요. 거래 없는데 그게 이제 중력의 법칙이 뭐죠? 네.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래가 줄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그게 기본 법칙인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돌고 있죠. 네.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게 눌림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덕신하우징. 네. 자, 차트가 똑같네요, 그죠? 네. 거래 없는데 떠 있죠. 이하공영 얘기 안 했죠 방금? 이하공영. 자, 떠 있죠. 이명박 대통령 사면수혜주라고 하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런 와중에도 떠 있죠. 그죠? 네. 범양건영은 차트가 좀 그렇고. 네. 한목의 수풍.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 쉬고 있죠.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데 옆으로 횡보.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 일성건설만 보면 되나요? 홈센터홀딩스 안 봤나요? 뭉배철강은 아니고 네. 철강주고 네. 건자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죠? 네. 홈센터홀딩스 아직은 약하죠. 잘못 본 건 아니에요. 네. 웹수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저 웹수 알러지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분들 7번 찍어주시고 웹수 알러지 있다니까요. 네. 하도 그냥 웹수 타령했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웹수 알러지 있습니다. 네. 자, NX는 저기 리모델링이니까 네. 넘어가고 뭐예요? 홈셋홀딩스는 레미콘이니까 이것도 되긴 되는데 지금 거래가 지금 별로 없죠, 그죠? 네. 관심 갖고 보시되 조금 다르죠. 네. 그 일성건설만 보면 되겠네 이제 그죠? 네. 여러분들 찍어주신 것 중에 자, 일성건설. 네. 예예. 이영숙님이 잘 모르셔서 찍은 거니까. 네. 일성건설이 상한가라고 옆으로 돌리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 개를 쭉 봤는데 동아지질, 한신공영, 특수건설, 신원종합개발, 계룡건설, 덕신하우징, 이하공영, 범양건영, 삼목예수품, 홈센터홀딩스, 일성건설. 그죠? 네. 이 중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주 중에 뭘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개. 하나는 족보가 윤석열파고 네. 하나는 이재명파예요. 윤석열파는 원래 누구예요? 윤석열파 출신은 신원종합개발. 그죠? 네. 그리고 이재명파는 일성건설. 원래 이재명 기본주택 그 수혜주로 급등한 게 일성건설이니까 이건 이재명파거든요. 근데 이제 바꾼 거죠. 네. 족보를 바꿨어요. 이재명을 버리고 윤석열로 붙었어요 다시. 근데 이제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날 부동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때 상한가 나온 게 일성건설이에요. 상한가나 나오고 옆으로 3일 쉬다가 오늘 장 막판에 수급이 조금 들어와서 살짝 올려서 끝났거든요. 6.9%. 그리고 아까 신원종합개발 있죠. 이거는 이제 윤석열파인데 상한가가 진작에 나왔어요. 언제요?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3월 10일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선발주자고 누가 후발주자예요? 신원종합개발이 선발주자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신원종합개발이 선발주자예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죠. 먼저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요일날 지지난주 그죠? 목요일날 일성건설은 지난주 수요일날 일주일 차이죠, 대충 그죠? 네. 자, 항상 2배 정도 급등하면 쉰다니까요. 저점 대충 7,000원. 여기는 얼마예요? 대충 14,000원. 그죠? 7,000원 곱하기 2하면 14,000원. 14,000원 곱하기 14,000원 나누기 2하면 7,000원. 그러니까 대충 2배 올라왔죠.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수학이나 산수를 계산 되게 못하는 분이 있는데 30% 이하는 계산 엄청나게 잘해요. 주식하거든요. 네. 저 계산 되게 못해요. 30%까지는 계산 잘해요. 근데 얼마 수익이에요? 바로 얘기해요. 네. 주식에 특화된 뇌를 갖고 있어요. 이 이상은 계산이 안 돼.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진짜라니까. 네. 상한가가 30%니까 네, 그까지만 계산해요. 네. 그 이상은 안 돼요. 네. 주식은 대충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2배 급등하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런 거 어때요?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때부터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셨죠? 버벅거리는 거예요. 네. 지금 뭐예요? 쉬고 있죠? 자, 끝난 건 아닌데 과열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추가 상승이 나오면 뭐가 있냐면 여기 뭐겠어요? 여기에 물린 사람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11월 12월 달에 여기 신원종합개발 윤석열씨 지지율이 막 40% 이상 나올 때 여기에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 일대 그죠? 지금 신원종합개발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올라가면 여기 있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째려보고 있어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세겠죠. 물론 이제 거래가 많이 터져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매물대가 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면 돼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일성건설을 보자고요. 일성건설은 그 이재명 테마주였잖아요.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기였어요. 윤석열 씨 망해가고 있을 때 그때 선대위 해체하고 막 난리 다닐 때 여기에 매물대는 어디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신원종합개발은 매물대에 이제 다 왔어요.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 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 하단은 5,500원, 상단은 6,500원. 그죠? 현재 주가는 4,000원. 그럼 만약 여기서 매물대까지 올라가 준다면 최대 6,500원까지 간다고 대충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2,500원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4,000원에서 2,500원 추가 상승 나오면 대충 60%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60%면 단순하게 상한가 도박. 근데 일성은 저기 뭐예요? 신원종합개발은 상한가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바로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무방에서 이렇게까지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계산 나와요 이제. 네. 그러면 만약에 저 있잖아요. 저는 좀 이 부동산 테마주 갖고 단타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신원종합개발을 사는 게 좋겠어요? 일성건설 사는 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뭐 사시겠어요? 네. 저는 매매 안 해요. 전문가는 매매할 정신이 없어서 전문가 매매하면 안 되고 저는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일성건설이 낫겠죠. 그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라이브 문자반도 운영을 하지만 단톡방도 있거든요. 네, 단톡방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죠. 어제 그 단톡방에 추천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문자 나온 것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추천했죠. 아침에. 여기 단타치라고 종목 추천하는 데거든요. 네, 유료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어제 아침 8시 51분에 일성건설 윤석열 용산 이전 수혜주 어제 추천해놨어요.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엎어버리긴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추천했어요. 어제 아침. 근데 어제 이게 추천했는데 어제 시초가 대비 6% 올라가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시 6% 올랐어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이게 재밌다니까요 보면. 네. 시간에서 아까 신원종합개발은 0.3% 올랐어요. 조금 안 오른 거죠 사실. 50원 오른 거니까 한옥가 올라서 한옥가. 그러나 일성건설은 얼마 올랐을까요? 시간 내에서 6.5%. 상한가는 아닌데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 들어갔고 꽤 상승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은 누가 좋은 거예요? 부동산 정책주 중에서 어디로 순환매가 돈다고요? 오늘의 저녁 방송 주제는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부동산 정책주 중에 누구한테 돈다고요? 네, 윤석열파가 아니라 네, 이재명파에서 이제 돈이 도는 거예요. 아까 이재명파가 누군데요? 덕신하우징. 이런 게 아까 쭉 얘기했었지만 이화공영이나 특수건설, 동아지질은 누구 팔까요? 그 윤석열파. 그건 보수파예요 원래. 원래 보수 쪽 테마주고 계룡건설도 그렇고 이화공영, 삼목에스폼, 홈센터홀딩스 저것도 거의 다 저기예요. 그쪽이라고. 한신공영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 보수파고 원래 보수 쪽 테마, 보수 쪽 부동산 정책주고 일성건설이나 덕신하우징이 요게 이제 저기라니까요. 네. 여기 이제 야당 됐지만 민주당 쪽 거였어요. 이재명 씨 쪽. 그러니까 일성건설이 시간에서 6%또 올라갔다고. 네. 내일 아침에 6%나 심하면 10% 정도 떠서 출발하겠죠. 네. 내일 보시라고요. 아침에 전날 시간에서 6% 급등한 거는 그 다음날 최소한 6% 이상 시초가가 상승 출발하겠죠. 추경매수 하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추경매수 하지 마세요. 또 바로 원목 맞을 수 있으니까. 네. 돈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트를 왜 주목하고 있냐면 상한가가 나오고 전혀 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3일 동안 돌리다가 지금 끝에 가니까 수급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올랐거든요. 내일도 올라갈 거란 얘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세력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옛날 세력,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에 활동했던 이명박 대통령 때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테마주를 올리면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작년 초에 윤석열 씨 테마주 처음 급등할 때 있죠. 종목이 뭐라고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또 보시면 또 차트 그거랑 똑같은 걸 찾아볼 테니까 그 종목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시원하게 뽑았었거든요. 작년 3, 4월 달에. 네, 그 종목들처럼 갈 가능성이 커요. 누가요? 일성건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테마주들이. 그래서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세력도 약간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세력도 부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성건설하고 신원종합개발이 둘 다 보셔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매물대하고도 이제 어떤 건 다 붙어 있고 어떤 건 멀어져 있고 뭐 아직 여유가 있고 네. 윤석열 씨 개냐 아니면 이재명 개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주도 돈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건자재 뭐 시멘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도 관심 갖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어제 용산 대통령이 좀 협조를 좀 해줬으면 아마 용산 그쪽이 아마 시끌시끌했겠죠, 그죠? 여기에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이 오면은 뭐 땅이 개발이 어떻게 되고 뭐 집값이 들썩이고 공원은 어떻게 하고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많은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죠. 다큐멘터리 보면 막 시체 보면 거기 독수리들 모여들잖아요. 돈이 저기 뭐예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죠?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대통령 왜 저러냐고 막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죠? 왜 화를 냈겠어요? 테마주 못 가게 하니까. 그냥 뭐 그래 뭐 대통령 새로 되셨으니까 좀 도와드리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럼 이제 막 부동산 이제 붐이 일어나고 이제 무슨 떴다방 분위기처럼 테마주들이 막 들썩들썩 거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20% 30% 손실나 있는 것도 갑자기 상한가 가는 거예요. 왜 상한가 가냐고 물어봤더니 용산 이전 수혜주라고. 그래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어제. 제가 어제 짜증을 내잖아요. 왜 저러냐고. 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어제. 네. 이제 어제 이제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테마주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초를 친 거예요 어제. 네. 근데 오늘도 싸우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용산 얘기부터 하고 시작한 게 오늘도 싸우더라.
그러니까 내일 부동산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대통령이 이제 고춧가루를 뿌렸죠. 그러니까 세력은 그러면 부동산 관련주는 됐고, 자 뭘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전쟁 터진 지 이제 거의 한 달 다 됐습니다. 네. 딱 4주 만으로 4주 됐는데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러시아 전쟁 장기화 우려 수혜주 뭐 그래가지고 뭐가 움직이죠? 국제유가 수혜주? 그게 아니죠. 뭐가 움직여요? 원유는 지금 다시 원래대로 내려왔으니까 농산물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하죠. GS에너지나 대성에너지나 GSA가 반등은 조금 나오고 있지만 크게 못 올라가죠. 전고점 못 찍히잖아요, 그죠? 이건 낙폭에다는 반등인데 이거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만 지금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료주, 비료주, 농업 관련주예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업 관련주인데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원자재 가격 중에 농산물 가격은 잘 안 내려올 거라고 기억하시면 자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네. 테마주를 잘 하려면은 전체 돌아가는 거시경제 뭐 농산물 가격 이런 거 다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농산물 관련된 테마주를 가장 이제 잘못 매매하는 게 뭐냐면 차트만 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성 OMB 비료주죠. 뭐 사료주 중에 예를 들어 지금 뭐 미래생명저 저거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큰일 나요. 차트를 봐야 되긴 하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곡물가 차트예요. 곡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뭘 봐야 돼요? 러시아가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푸틴의 생각과 바이든의 생각 뭐 이런 거.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네.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막 우크라이나가 막 엄청나게 막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초토화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날리고 지금 전라도하고 경상도도 지금 다 날아갈 판이에요 지금.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막 그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여론 그 선전선동을 잘해요. 역시 공산당 출신이라 그렇다니까요. 네. 그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잘 안 내려갈 거라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료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돈이 이제 부동산 관련주로 가기 뭐하니까 사료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료가 자 여기서 이제 순환매 나온 걸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여태까지 저기 사료주의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이었거든요. 오늘도 20%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 대장이긴 한데 미래생명자원이 여기 8,000원에서 거의 2,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럼 얼마 올라온 거예요? 한 40% 이상 올라온 거죠. 여기 대비 따지면 그러면 40% 급등했네 막 이러면서 막 부러우시죠. 근데 이게요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래생명자원은 정확하게 얼마 올랐냐면 여기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날 고점이 1,4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전고점 여기잖아요, 그죠? 1,500원 잡고 오늘 어디까지 갔는데요? 대충 12,000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한 15%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 나야 돼요. 이거밖에 못 올랐네. 여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돌다가 여기 기준 올라온 건 딱 10에서 15%라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료주잖아요. 근데 사료주 중에 지금 상한가 나온 게 두 개 있거든요. 현대사료. 점상한가 2개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 최대주주 지분 그 매각하잖아요. 그 이슈 때문에 점상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사료주로 갔다고 하긴 좀 그래요. 점 2개 나왔는데 이건 아니라니까요. 사료주라서 뭐 이슈가 맞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엄밀하게 사료주 재료만 가지고 점상한가 2개 나왔다고 하면 안 되죠. 실제 대장은 한일사료라고 봐야죠. 이거는 온전하게 사료주로만 간 거니까. 이게 이제 사료주라고. 아까 단톡방에서 이게 2월 25일 날 추천 나갔다니까. 전쟁 터졌을 때 바로. 내일 아마 더 뽑으면 2,100원에서가 추천한 거니까 이게 이제 내일 한 방 더 뽑으면 이제 100%짜리 수익 나올 거예요. 이게 우두머리예요. 상한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상한가 갈 때 거래가 줄죠. 이게 우두머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누구로? 한일사료로. 도는 거예요. 이게 상한가가 딴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후발주자예요. 아까 누구예요?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 나왔는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주일 뒤 일산건설이 나오죠. 일산건설 상한가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신원종합개발에 더 이상 못 갈 때 그때 튀어나온 게 일산건설 상한가예요. 한일사료가 상한가 2개 나왔어요. 요즘 상한가 3개 잘 안 나옵니다. 네. 상한가 3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2개 정도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재료가 처음에 얘기했죠. 재료가 계속 나오잖아요. 전쟁이 안 끝났는데. 그리고 전쟁의 설령 끝나도 종전 저 끝나도 이 사료 농산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내려온다니까.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농산물 가격이 그래요. 먹는 거는요.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옵니다. 심지어 길에서 파는 붕어빵 가격도 인하하는 거 봤어요? 안 내려와요. 잘. 한번 올라가면. 원래 그래. 소주값도 올라가기는 하지 뭐 저기 재료값이 떨어져서 소주값 내려드리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내려와요. 잘. 네. 먹는 게 그래요. 네. 기름이나 이런 거 좀 내려오는데 안 그런다니까 이거는. 네. 자 올라가죠. 그죠? 한일사료. 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제 수많은 후발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료주 중에서 팜스토리 10% 이상 들어다 놓죠. 이지바이오, 고려산업, 이지홀딩스, 그죠? 어제는 선진 이런 거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저 밑에 회사가 좀 부실하긴 한데 에드바이오텍 아침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한 20% 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사료주가 가니까 뭐가 가요? 비료주가 가죠. 비료주가 효성 OMB 우등월이에요. 근데 이거는 악고점이 얼마냐면 여기거든요. 17,000원 정도에 대충 여기. 오늘의 고점은 18,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1,000원 더 올라갔기 때문에 17,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 전고점 대비 6% 좀 올라가다 만 겁니다. 13% 급등 마감했으니까 대장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대장은 누구냐면 저번에 누보라고 얘기 한번 했었죠. 아이비 김영처럼 그럴 수 있다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누보가 아니고 누보 뭐예요? 이게 상한가 나오잖아요. 비료주계의 새 얼굴, 새 신발. 네. 어떤 분들이 이거 천여 종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천여 종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새 운동화, 새 신발이라고 그래요. 네. 하얀 거, 깨끗한 신발. 네. 아무도 안 신는 거. 누보. 이게 상한가를 가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비료주입니다. 가니까 비료 지금하고도 많아요. 뭐 조비, 그죠? 남해화 다 들었다 놨다요. 네. 더 갈 거예요. 네. 비료주들도 더 갈 거라고요. 근데 비료주가 쭉 가죠. 그러니까 사료주, 그러니까 다 농업이잖아요. 사료, 비료. 그러면 비료 뿌릴 때 요즘에 사람이 뿌릴까요? 기계가 뿌릴까요? 기계가 뿌릴 거 아니에요. 기계가. 농기계 관련 주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다니까. 딱 농기계 얘기하라고 하면 4개 정도. 근데 이제 부품회사 얘기하라고 하면 포메탈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나오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세아텍. 오늘 10% 이상 급등했다가 내려갔죠. 농기계 대동 연일 신고가 나죠. 대동 자회사 계열사 대동 기업 급등했죠. 하나 더 볼까요? TYM 옛날 이름 동양물산 농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른 일도 하는데 벽산이랑 하치랑 이거 같은 회사예요. 네. 옛날 이름 동양물산. 네. 지금은 TYM 영어로 바꾼 거지 이니셜로. 네. 그 농기계 가니까 아까 비료 말고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종자회사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자회사 아시아 종묘. 자, 씨 뿌리고 비료 뿌려서 키워요. 그러면 벌레들이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살충제를 뿌려야 되겠죠? 농약을 뿌려야죠. 그죠? 네. 그러면 농약회사 농어바이오 농약도 팔고 이것저것 팔아요. 네. 이게 뭐예요? 쓱 다 묶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 많이 올랐습니다. 뭐예요? 네, 농업 관련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낮에 제가 회원들한테 특강했던 게 있는데 그 저번에 보여드렸죠. 공물가 차트 보여드렸을 때 왜 요즘에 정부 정책주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10년 전에 밀가루 값이 옥수수로 보자고요. 옥수수로 봤을 때 옥수수가 막 이렇게 급등할 때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여기 막 급등할 때 자,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올라가는 테마주를 에그플레이션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농업 관련주가 가는데 지금 농업 관련주 이렇게 급등하는 게 총 몇 개냐면 최소한 50개에서 많이 잡으면 100개까지도 나와요. 이게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될 게 보여서 원자재 가격 중에 농산물 가격은 잘 안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쪽 테마주가 형성될 거니까 공략해라, 준비하셔라 계속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하신 거지. 왜냐하면 농업 관련주들은 개인들이 잘 안 사요. 왜냐하면 1차 산업이니까. 대학교 단과대학 중에 가장 무시당하는 단과대학이 어디예요? 농대. 왜 그럴까요? 농대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요즘에 이제 농대 옛날 같지가 않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할 때도 보면 1차 산업 중에 농업 쪽은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그래요. 뭐 AI, 로봇, 2차 전기, 전기차,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얘기하면 막 하시는데 4차 산업 막 이러면 막 사요. 묻지도 않고 사요 그냥. 근데 이쪽은 잘 안 산다고요. 근데 테마가 형성될 걸 이렇게 보여서 50개 이상 형성이 되면 이거는 많이 가거든요. 테마주가 50개, 100개 이상 형성이 되면요 오랫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많이 나와서 이쪽에 들어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때도 농산물, 농업 관련된 테마주가 형성이 됐었겠죠. 자,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주식하기 가장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 농업 관련주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찍어보세요. 숫자로 1, 2, 3, 4, 5, 10 뭐 이런 식으로 20, 30, 40, 50, 100 찍어보세요. 지금은 50개에서 100개 이상이에요. 자, 이때는 앞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그때 움직였던 농업 관련 테마주가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찍어보시라니까요. 몇 개나 움직였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최소 50개 이상 움직입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찍으세요. 네. 55분 됐죠 지금? 네. 방송하려면 이제 5분 뒤에 끝나야 돼요. 몇 개나 움직였을 것 같으세요? 이때 농업 관련주가? 네. 밑줄에 본전이니까 막 찍어보세요. 네. 지금 200개도 나왔습니다. 100개, 네, 30개, 5개, 15개. 네. 자, 막 찍어보세요. 또 20개, 네, 20개도 나왔고. 몇 개 나왔을까요? 아니, 더 찍어보세요. 이거밖에 안 찍어요. 밑자의 본전이니까 막 찍어보시라니까요. 네. 원래 이럴 때는요, 네, 틀린 사람이 틀린 답을 얘기한 사람이 나중에 평생 기억하게 돼 있어요. 75개? 네, 75개도 있고요. 네. 모링가님은 300개 불렀어요. 모아나님은 200개. 300개 나왔습니다. 라이브님은 몇 개 나왔을 것 같아요? 라이브님도 답변 한번 해보시죠. 200개? 정답 궁금하시죠? 네. 이때 2개였어요. 진짜로 2개. 딱 2개였다고요. 조비하고 효성 OMB. 사료주 안 갔어요. 네. 비료주만 갔어요. 비료도 효성 OMB하고 조비만 갔어요. 남해화학 이런 거 안 갔어요. 경농은 상한가나 나왔다가 그 다음날 다 발퇴하고 끝났고 그런 건 칠 필요도 없고 딱 2개 갔어요. 조비랑 경농. 이번엔 50개 넘어요.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농업 관련주가 왜 50개 이상 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여기를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한을 사랑하신 이분께서 대북주를 얼마나 그죠 많이 만들었습니까? 북한에 나무도 갖다 줘야 되고 그죠 사료도 갖다 줘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사료, 비료, 시멘트, 뭐 쌀, 뭐 다 갖다 줘야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2018년이죠. 2017년, 2018년 그때 대북주 많이 갔잖아요. 그때 사료, 비료 뭐 이래갖고 테마주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이때는 딸랑 2개. 이분 덕분에 농업 관련주가 50개가 넘는다. 잘한 것도 있어요. 농업 관련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만든다. 농업 발전에 기여한 게 아니라 북한에 갖다 퍼준다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테마주, 농업 관련주, 북한 때문에. 그래서 많아진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정치, 역사, 경제 이런 걸 두루두루 아셔야 테마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옛날엔 2개였다니까 딸랑. 네. 못 믿겠으면 찾아보세요. 네. 근데 보니까 50개가 아니라 지금 100개도 넘겠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농업 관련주가 되게 많습니다. 이 당시에 농기계 안 갔어요. 사료주도 안 가고. 네. 안 갔어요. 이때는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빌었어요. 돈 좀 달라고. 기억 안 나세요? 네. 빌었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그 저기 밑에 있는 사람 저기 다른 아시아 딴 데서 만나갖고 돈 좀 달라고 막 빌었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발 확성기 좀 꺼달라고 우리 군인들 동요하니까 와서 빌었잖아요. 지금은 머리 쳐들고 있고.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땐 그래서 뭐 이런 거 안 갔어요. 안 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나중에 개성공단도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북지원 관련주들이 안 갔었습니다. 대북주는 갔지만 대북지원 농업 관련주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많이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한 거 뭐 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북 관련주 중에 농업 관련주 많이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인플레이션, 곡물가, 급등, 폭등,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내가 보수건, 진보건, 민주당이건, 왼쪽 끝이건, 오른쪽 끝이건, 그죠? 네. 그런 거 다 버리시고 돈 버시라고요. 네. 싸우지 마시고. 싸울 시간 있으면 돈을 벌어야죠.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동산도 가고, 그죠? 정책 주죠 대표적인. 원전 테마주도 가겠죠. 네. 집 짓는데 뭐 모래로 져요? 집 짓는데 물로 짓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건자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얘기 쭉 해드리잖아요. 10년 전에 테마주 딱 2개였다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회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곡창지대 제2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네요. 하필이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농업 관련주가 많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곡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와요. 나중에 내려오긴 하는데 오랫동안 떠 있어요. 그 라면 값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잘 안 내려와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갖고 맨날 아이고 어떻게 물가 오르는데 아이고 어떻게 나 내 월급만 안 오르네 아유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활용하시라고요. 아셨죠? 예,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 관련주들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시장 지금 관련주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보니까 경기도지사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유승민 씨 관련주 중에 3.1기업공사라고 어제 이거 저희 방에서 팔아버렸어요. 네, 다 수익 실현 해버렸고, 네,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서 싹 정리하고 현금 들고 있게 해드렸고 현금 만들어드렸고 유승민 테마주 중에 대신정보통신이라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오늘 아침에 또 붕 떴죠. 유승민 테마주인데 뭐 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오를 만큼 올랐어요. 보시면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기 개인들 많이 물려 있겠죠. 여기에 그죠? 네. 이걸 연장하면 어딘 줄 아세요? 딱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되셨으면 빨리 7번 찍어보시고 네. 딱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우두머리 3.1기업공사하고 대신정보통신이
그 우두머리인데, 네? 우두머리인데 딱 요까지 왔어요. 아까 저기 신원종합개발이랑 비슷하죠, 그죠? 네,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에휴, 그냥 때리고 다 팔고 우리 딴 거 사드리려고 팔아버렸어요. 네, 아셨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서울시장 관련주 또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안 돼갖고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저녁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제 제로만 있으면 그 종목들이 지금 바로바로 갑니다. 예. 바로바로 가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공략하셔야 돼요. 아셨죠? 봄이 왔어요. 봄이 왔으니까 공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서울시장 관련된 지방선거 관련주는 내일 좀 시간 내서 얘기 드릴 테니까 내일 뵙고, 우리도 김 실장님 또 방송 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얘기 좀 해드릴까요? 잠깐만요. 오늘 유튜브로 갈까요? 여기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가 제가 채널이 2개 있어요. 여기 무쏘TV 유튜브가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밑에 여기 기법강 영상 많으니까 이쪽 거 들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유튜브에서 이제 무쏘TV 김 실장님이라고 치시면 요분이 방송하고 계세요. 구독자도 지금 2,000명이 넘으신데, 오늘은 여기 이분은 저거 하시네요. 오늘 사료주랑 일산건설도 얘기하셨나요? 화성산업 일산건설 얘기하는 거니까 부동산 정책주하고, 미코바이오메드 이게 뭐냐면 지금 안철수 씨가 그 인수위원장 맡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항체 형성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상한가 한 게 있어요.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수위 정책주 들어가서 많이들 보시면 돼요. 김 시장님도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뭐 현재 시장에 딱딱딱 맞는 이제 그런 테마주들 쭉 분석하고 계시죠, 그죠? 들어가서 도움들 많이 받으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그게 편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